거창 사과 과수원에 우박이 쏟아져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냉해의 우박까지 농민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11대 경상대학교 권순기 총장이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9대 이어 두 번째인데 학교 통합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민원인에게 잇따라 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무 환경 개선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거제경찰서가 청사 이전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도 거제시의 행정타운 공사가 연기되면서 오도가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경남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상훈 앵커의 휴가로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서 오늘 경남에서도 마지막 학년별 순차적 등교가 이뤄졌습니다. 경남에선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5, 6학년 9만 3천여 명이 대상인데 격주제와 격일제 방식으로 등교하는 학교들은 전교생의 절반만 등교했습니다. 첫 소식 이재경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월 이후 넉 달 만에 교문에 들어서는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 한 줄로 서서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어색하기만 합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 체온 측정은 이제 필수가 됐고 화장실을 갈 때도 간격을 띄워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거리 두기를 위해 이 학교에도 3명의 학생생활 지도 도우미가 투입됐습니다. 등교할 때 하고 그리고 식당에 밥 먹으러 갈 때 그리고 퇴식할 때도 이렇게 거리 두면서 아이들이 이제 어려움이 없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모두가 등교해야 하지만 학급마다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절반의 학생들만 등교했습니다. 학년 전체가 등교하지 않고 학급마다 홀수와 짝수 번호로 나누어 등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전교생이 함께 등교하는 날을 모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반 친구들이 반밖에 안 와서 좀 아쉬움이 남고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저희 반 친구들 다 같이 수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이해하면서 또 배려하면서 그렇게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 반이 모두 다 모여서 돌봄과 방과 수업은 학교별 자율에 맡겨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과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등교 개학 이후 3일간의 안정화 기간이 경과한 후에 학교가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우여곡절 끝에 순차적 등교 개학은 모두 마무리됐지만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다 보니 반쪽 수업이라는 지적과 함께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오늘 도내 등교 대상자인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등 9만 3,700여 명 가운데 9만 3,200여 명이 등교해 출석률은 99.9%로 나타났습니다.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발열을 포함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확인돼 등교를 했다 귀가한 학생은 모두 87명이며 교외 체험학습을 신청한 학생은 35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6일 오후 덕유산 자락 거창군 사과주산지에는 20분 동안 동전 크기만한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지난 4월 사상 최악의 꽃샘 추위로 꽃눈이 얼어 죽어 심각한 피해가 났는데 다시 우박 피해까지 입으면서 농민들이 깊은 상심에 빠졌습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지난 6일 거창군 고제면 사과 과수원. 요란한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얼음 알갱이가 떨어집니다. 오후 4시부터 20분 동안 지름이 0.5에서 3cm의 동전 크기만한 우박이 사과 과수원에 쏟아졌습니다. 얼음이 막 하늘에서 셀이 쏟아지는데 500원짜리, 100원짜리 돈이 떨어지는 게 얼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그래, 사과는 막 박살이 나지. 사과 열매가 우박에 맞아 멍이 들고 과실이 깊게 패이거나 갈라졌습니다. 가지가 부러져 열매가 땅에 떨어지고 잎이 찢어지는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거창군은 전체 사과 재배 면적의 20%인 고제면과 웅양면 380헥타에서 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거창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사과 재배 면적 절반 이상에서 꽃눈이 얼어 죽는 냉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과 등 과수 냉해 피해만 1928건에 피해 금액은 32억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애써 키운 농사를 한순간에 망친 농민들은 쏟아지는 우박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아, 이거 정말 허망하다. 1년 내에 지은 농사가 한 10분 만에 이렇게 끝장이 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허탈한 기분이었습니다. 농민들은 우박을 맞아 상품성이 떨어지는 과실도 농작물 재보험에 따른 보상이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급격한 기후변화 속에 설상가상으로 냉해의 우박 피해까지 겹치면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제11대 경상대학교 총장에 권순기 교수가 취임했습니다. 두 번째 총장직을 맡게 됐는데 경남 과기대와의 통합을 비롯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종승 기자입니다. 경상대학교 11대 총장에 권순기 교수가 취임해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9대 총장에 이어 두 번째 총장직을 맡게 됐는데 돌파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최대 현안은 경남과학기술대와의 통합 문제. 지난해 12월 통합에 큰 틀은 합의했지만 대학 본부의 위치와 통폐합 대상 학과 등 통합 방식에 대한 이견을 어떻게 좁힐지 결단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경남의 GRDP 규모가 전국 3위인데 경남을 대표하는 대학이 전국 3위가 못 되고 있거든요. 그런 전국 3위의 대학을 만들기 위한 이 통합이 발판이 되어야 된다. 통합대학 교명 변경도 갈 길이 멉니다. 공모를 거쳐 경남 명칭이 포함된 통합교명을 교육부에 제출했지만 사실상 퇴짜를 맞아 현재 경상대학교 명칭을 포함해 새로운 통합교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장이 있을 거고 경남가계대는 경남가계대의 입장이 있을 거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얘기를 들어보고 또 그런 것을 반영할 수 있는 건 반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설득시키건 설득시키고. 대학 통합의 시너지와 4차 산업시대에 걸맞는 한국의 거점대학으로 거듭나겠다는 비전에 대해 경상대 교수회와 총학생회는 여론 수렴 없는 밀어붙이기식 통합을 경계했습니다. 또 통폐합되는 학과들이 있으니까 그런 학과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호기간을 보장하고 또 학생들이 통합된 학교에 대해서 이질감을 느끼지 않도록. 재선 총장으로서 역량을 발휘해 대학 통합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해낼지 지역사회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수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30년 이상 된 거제경찰서가 청사 이전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도 이전할 곳을 찾지 못해 오도가도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 건지 부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래된 건물 곳곳이 페인트가 벗겨진 채 금이가 갈라졌습니다. 갈라진 틈으로 500원짜리 동전이 들어갈 정도입니다. 천장도 비갓에 누렇게 변했습니다. 지은 지 34년 된 거제경찰서입니다. 지난 4월 건물 안전도 자체검사에서는 C등급을 받았습니다. 교통관리계는 사무공간이 없어 컨테이너 사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 이처럼 컨테이너를 사무실로 이용하는 곳만 모두 6동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민원 분야 만족도가 도내 23개 경찰서 가운데 꼴찌입니다. 거제경찰서는 당초 거제 행정타운으로 청사 신축 이전을 2024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227억 원의 예산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준공 예정이었던 행정타운 공사가 2023년으로 연기되면서 오도가도 못하게 됐습니다. 2020년에 토지 매입 및 설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2024년까지 건물을 준공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제시는 행정타운 이전 외에 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서 이전 부지에 대한 공식적인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최초 예정했던 현 행정타운 부지 외에는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 25만 거제 시민의 치안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거제경찰서. 청사 신축 이전에 대한 새로운 대안 모색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이어서 코로나19 관련 간추린 소식을 김혜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4월 23일에 시작된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지난 5일에 마감된 가운데 대상 가구의 93.4%가 수령했습니다. 경상남도에 따르면 지원금 지원 대상 64만 8천 가구 중 60만 5천 가구가 신청해 가구 기준 93.4%, 금액 기준으로는 지원 예산의 92%가 지급됐습니다.
경남형 재난지원금의 주된 재원은 도재난관리기금이어서 남은 예산은 재난기금으로 다시 귀속됩니다. 서울에서 방문 판매업체의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증가하면서 경상남도가 도내 방문 판매와 다단계 판매업체에 대한 특별 점검에 들어갑니다. 경상남도는 오늘부터 19일까지 도내 1,200여 곳의 관계업체를 대상으로 방역지침 이행 여부와 노인층 유입 불법 영업을 하는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입니다. 도내 초중고교 10곳 가운데 3곳 이상이 8월 둘째 주에 여름방학에 들어갑니다.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978곳의 학교 가운데 315곳이 8월 둘째 주에 방학에 들어가며 방학 기간은 초등학교가 20에서 25일, 중학교는 15일에서 20일, 고등학교는 9일에서 12일 수준입니다. 마산 로봇랜드는 호국 보훈의 달인 6월 한 달간 여러분 덕분에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최전선에서 고생하는 병원 종사자와 경찰, 소방공무원, 국가유공자에 로봇랜드 테마파크 자유이용권의 60%를, 일반인들에게는 자유이용권을 50% 할인합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경남교육청은 최근 창녕에서 일어난 초등학교 여아학대 사건과 관련해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먼저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측에 피해 학생 긴급 보호 조치를 요청하고 심리검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한편 교육청 대책팀을 꾸려 아동학대 징후 발견 시 즉각 신고 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서춘수 함양군수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발생한 간부 공무원의 성폭력 사건 등 일부 공무원의 비위 사건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서춘수 군수는 피해자 구제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사건 당사자를 법과 규정에 따라 처벌해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합천군 지부가 오늘 보건소장 갑질 의혹에 대한 합천군의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공노조 합천군 지부는 합천군수의 사태 방치에 대한 사과와 보건소장의 직위 해제를 위해 감사원과 노동부 등의 기관 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옥철 경남도의원이 대법원 선고로 당선 무효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이 도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를 기각했는데 이 의원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선거 공보물에 정과 관련 허위 사실을 적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 2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경남의 가정과 소년 사건을 전담하는 가정법원이 처음으로 들어섭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법원청사 건축위원회 심의를 열어 창원시 사파동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에 창원 가정법원을 짓기로 결정하고 창원시로부터 해당 터를 매입해 오는 2025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창원 가정법원 건립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러시아 지역 선주로부터 36만 세제곱미터급 세계 최대 크기의 LNG 바지 2척을 우리 돈 9천억 원에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LNG 바지는 해상에서 쇠빙 LNG 운반선으로부터 LNG를 받아 저장한 후 일반 LNG 운반선으로 하역하는 기능을 가진 설비로 대우조선은 오는 2022년 말까지 건조해 러시아 선주 측에 인도할 예정입니다. 진주시와 주식회사 금강을 비롯한 8개 기업이 오늘 오전 시청에서 1,15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투자 협약으로 진주시는 우리 일반 산업단지를 포함한 지역 산업단지 분양이 탄력을 받고 266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남경찰청이 112 상습 악성 허위 신고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1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50일 동안 상습 112 허위 신고자 30명을 상대로 집중 수사를 벌여 400여 차례에 걸쳐 욕설과 업무 방해를 한 74살 A씨를 구속하는 등 7명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 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불법 사설 서버를 개설한 뒤 아이템을 팔아 1억 8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부장판사는 게임물의 유통 질서를 저해하는 장기간 범행으로 상당한 이익을 거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45분쯤 창원시 성산구의 한 아파트 11층에서 불이 나 15층에 있던 38살 김모 씨 등 2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은 내부 66제곱미터와 가재 도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5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방에 있던 안마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가 4월 경남 지역 실물 경제 동향을 조사한 결과 생산과 소비 수출 등 경제 전반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4월 제조업 생산은 1년 전보다 12.9%, 대형 소매점 판매는 3.5% 감소했고 설비 투자도 19.4%, 건설 투자는 건축 착공 면적이 21.2% 줄었습니다. 수출은 선박과 자동차, 기계류를 중심으로 1년 전보다 45.6% 감소했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예술영재 육성 지역 확대 사업의 협력기관으로 세종시와 통영시가 선정되면서 지역 예술영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업이 통영에서 진행됩니다. 영남권 전체 초중고등학생 95명을 교육생으로 선발해 방과 후나 주말에 음악, 무용, 전통예술 등 4개 분야 교육을 진행하며 8월 31일부터 12월 19일까지 15주 교육으로 진행합니다. 창원대학교 메카트로닉스 연구원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2020년 에너지 기술 개발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창원대는 오는 2026년까지 약 22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아 컴퓨터를 활용해 자동으로 수치를 제어하는 기술인 이른바 CNC의 국산화를 통해 산업기계 제조 분야를 활성화하는 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경남교육청은 오늘부터 부패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인 이른바 안심변호사를 운영합니다. 안심변호사 제도는 내부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기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의 이름으로 대리신고하는 것으로 경남교육청 홈페이지에 안내된 안심변호사에게 이메일로 제보를 하면 상담과 신고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상습침수 농경지의 침수 방지를 위한 배수 개선 사업에 전년 대비 147억 원이 증액된 국비 1,137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착수지구로 고성 거류와 함안 장암, 의령 전곡 등 상습 침수지 5개 지구가 선정돼 684억 원이 투입되고 합천 덕곡과 밀양 부림 등 4개 지구가 기본 조사 지구에 선정돼 452억 원이 투입됩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전통시장 가는 날을 운영합니다. 승강기 안전공단은 오늘 진주중앙시장 상인화와 업무 협약을 맺고 매달 둘째 수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정해 직원들이 재래시장에서 생필품을 사도록 권장하는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